그래서 이제 관광도시로서 아까 말씀 좀 하셨는데 본격적인 도약을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경기도 최초로 저희가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애들이 강조되고 프랑스나 덴마크나 여러 도시들이 가보면 인구 5만 이하 도시들이 많은데 가보면 다 아동 친화 정책을 편 도시들이고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유니세프로 받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 철학이. 그래서 그걸 우리도 실천해보자 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하고 있는 우산시도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증받고 거기에 의제 중에 애들에게 놀 권리를 보장하자. 1m 25cm의 눈높이로 모든 내용들을 점검해야 된다. 우리가 1m 25가 무시되거든요. 창문, 뭐 전시, 모든 안목에 있어서 1m 25가 아니라 1m 60, 70, 80의 안목에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거는 바로 기득권자, 부모 세대 그런 분들이 정책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걔들도 시민이고 주민이고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게 철학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우리는 입장료가 없는 도시예요. 관광지가 하나도 없어요. 또 면적도 작고 인구는 밀집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뭐냐? 산업도 부지가 없기 때문에 약하고 옆에 화성이 용인이 어마어마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환경을 아이들의 교육에도 좋고 놀거리도 확보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해서 시작한 게 관광지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미니어처 테마파크인데 미니어처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그 관광지로 수입이 많은 데가 원더랜드입니다. 독일에. 지금도 부동의 1위예요. 거기하고 마두로담 네덜란드 가보고 대한민국의 미니어처는 있는가? 제주도에 20년 전에 만든 미니어처가 있는데 자유의 여신상이 6등신의 짝퉁이에요. 네, 아주 올드하고 그 다음에 부천에 이렇게 그냥 어디 유명한 곳 세팅해 놓았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도 망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안 망할까? 재방문을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교육을 넣었어요. 교육. 그래서 미니어처에 놀러 오는 대신 실내로 하고 재밌게 하고 거기에는 역사를 또 담고 나라의 소개를 유명한 건물 위주로가 아니라 우리는 좀 그건 식상하니까 축제로 대한민국은 아리랑 또 뭐 러시아는 발레 뭐 유라시아 그래서 유라시아도 북한까지 가서 북한도 소개하고 중국을 넘어서 철도 여행을 광명시장이 유라시아 철도 강조를 했잖아요. 유라시아를 우리 네덜란드 한국까지 가도록 하자. 그러면 그 유라시아 노선은 통일의 개념의 역사고요. 우리의 염원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철도 여행을 그 나라를 여행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학습이 되잖아요. 어느 나라는 뭐 리투아니아는 뭐가 유명하고 뭐 독일은 뭐가 유명하고 그런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욕심내서 오면 애가 좋아하기 때문에 애는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재방문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약제로 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신청자가. 시청 공공청사를 담배 피는 공무원들 담배 피는 공간이 있어서 그거를 민간 사업 유치해서 생태 체험관을 유치했어요. 옆에 저 경주에 보문단지에 버드파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고베시에 시청이 운영하는 생태 체험관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도 유치했고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루에 1000여 명씩 오는데 한 3, 4천 명씩 올 거라고 봐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도 교육. 입장료 내고 그다음에 지역 상권이 사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반려파크. 그래서 애들이 제일 좋은 교육이 뭐냐? 개하고 수업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 수업을 하다가 강아지 개 수업 하다가 시장님 요즘 반려공원
대세라는데 좀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수 종말 처리장 위에다가 야, 그 혐오 시설은 혐오 시설 위에다 해야 돼. 이런 시내는 그거 할 수 없다. 찬반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수 종말 처리장이 다 있게 마련이 돼요. 심하다. 물을 정화하는 시설인데 다 열려 있어요. 냄새 납니다. 그걸 덮었어요. 덮고 어차피 덮는 건데 일자로 덮어라. 그 위에 공간 그 부지를 활용하자. 3,000평이 확보돼서 그 위에다가 반려파크를 만들었는데 대통령 후보가 왔었죠. 그리고 지금 대박 났어요. 커피가 하루에 400잔 겨울에도 팔려요. 그래서 그것도 인성교육의 장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애들은 계속 와서 교육하고 걔랑 같이 수업하고 그리고 이제 뭐 호텔부터 뭐 펫 호텔, 미용, 수영 다 갖췄습니다. 시설을. 그래서 SBS 동물농장 끌어들여서 그들이 운영하고 해가지고 이제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입장료. 그러니까 오산에 그런 하루 온종일 이렇게 투어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여기에 이제 뭐 평화공원도 있고 몇 개 더 있는데 독산 산성도 있고 무량기 수목원은 경기도 수목원인데 거기는 2,000원 받아요. 그래서 패키지를 꾸려서 이제 오산도 하루는 안 되고 이틀 정도 머물러 있게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애들을 키우는 엄마는 오게 돼 있어요, 오산. 왜? 다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생태체험관도 교육이고 미니어처도 세계 여행이고 교육이고 말씀드릴게요. 6.25 때 북한군이 남하를 하는데 열흘 동안 난스탑으로 옵니다. 한강도 폭파되면 난스탑으로 오는데 첫 전투가 미군들이 벌인 곳이 오산이에요. 그게 중미령입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작살났죠. 그걸 제가 스토리로 만들어서 공원을 만들었어요. 그 미팔군 사령관이 대통령이 막 저를 메이어가 이런 일을 해주다니 국가에서도 그런 한미 우호 동맹이 말로만 하는 거지 상징이 없잖아요. 여기가 한미 우호 동맹의 상징이다. 땡큐 아메리카로 했어요 제가. 걔들이 이제 우리가 참전해서 그 이야기 영상으로 다 따가지고 생존자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영상 따고 영상이 중요하잖아요. 자료가 사진하고 박물관 만들고 야외에는 공원 만들었어요. 역사공원으로. 그래서 굉장히 놀랍죠. 그런데 그곳은 아이들 또 역사 교육의 장으로 평화의 가치의 장으로 다 교육장이에요. 거기에 또 돈 내고 노는 데도 해놨어요. 놀이터도 해놓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인프라가 다 관광지가 됐고요. 다 오픈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제가 광을 못 팔았어요. 강을 못 팔고 있다. 네. 예, 지금 팔아주세요. 코로나 이야기 좀 하려는데 7기는 거의 코로나하고 같이 간 건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우고 오산도 마찬가지였을 네, 네. 건데 그 시장님이 아주 뭐 창의적인 이 발상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도와줬습니까? 이재명의 기본소득 제가 사실 친구고 이것이 선거운동의 길이다 뭐 이건 이제 사담인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경기도 회장이니까 야당까지 설득을 해가지고 전면 다 실시를 했어요. 유일하게 경기도가. 그래서 도민들이 좋아했죠. 그런데 오산은 돈도 없는데 어쨌든 우리도 10만 원씩 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지역화폐를 또 전격적으로 전 시민이 지역화폐 다 갖고 있습니다. 오산은.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 안 된다 이거 쓰면 배달 앱 경기도랑 같이 해가지고 식당 하는 사람들은 수수료가 없게. 그런데 실제적으로 매출이 2천만 원이고 수입이 200이면 100만 원이 그런 수수료 나가거든요. 카드 수수료, 저 배달 수수료. 그거를 100만 원을 세이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걸 해봤고요.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모델을 계속 지금 퍼뜨리고 있고 지자체들이 많은 그런 부분을 도와주고 있는데 갑자기 정치권의 선거가 오면서 미국도 3만 불씩 주고 캐나다도 주는데 50조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우리 지자체가 무슨 돈이 있어도 주겠어요.
빨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장 피부에 와닿는 노력들을 했고 제가 회장이 되면서 정부의 회의에 거칠게 항의를 했어요. 이게 회의가요. 자치분권이 힘든 이유가 중앙에서 생각하는 기초는 도더라고요. 도. 회의도 제가 회장이니까 참석을 합니다만 발언 기회가 없어요. 도에다가 뭐 충남지사 뭐 시장은 뭐 쳐다도 안 보죠. 그걸 왜 누가 그렇게 회의를 매뉴얼을 만드느냐? 공무원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산시장입니다. 저에게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왜 갑자기 회의 끝나려고 하는데 내가 발언하겠다 그래가지고 엎었어요 제가. 회의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 현장 와보셨냐고. 도지사님 와봤어요? 보건소에 와보셨습니까? 와봤대. 시장은 매일 갑니다. 그 매일 가는 시장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PCR 신도 검사 막 해가지고. 돈 그 위로금 왜 줍니까 그거? 그 돈 있으면은 지금 신속키치 검사하는데 보건소로 다 몰려 시민들이 돈이 드니까 병원에로 가야 되는데 가까운 동네 병원에 동네 병원은 안 갑니다. 돈 드니까. 5천 원. 네, 그러면 의사한테 돈 주라. 그 위로금 주지 말고 확진자. 너도 나도 다 확진자인데 그 돈을 주지 말고 그 돈을 의사들한테 줘서 시민 입장에서 어디든지 가게 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막판에 이렇게 신속 PCR 도입한 것도 저희들의 의견이에요. 그 지난 1월달에 시장군수구청회 협의회 대표회장이 취임하셨는데요. 네, 자치분권 2.0 시대. 네. 이게 지향점과 방향성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연구진들하고 해서 8대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대통령 후보군에게. 그 8대 의제는 여기 지금 나와 있고요. 이제 자치분권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좀 요청하니 간청하니 받아주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됐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거리가 있고 앞으로 정말 진정한 분권의 나라,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 자치분권의 8가지 의제를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전달했고 이것이 앞으로 협의회는 가장 중요한 의제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요. 그중에 인수위원회 가서 2가지는 얘기했습니다. 자치경찰제 실시와 교육자치제에 대한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자치경찰제는 시범으로 도에다 던졌는데 도에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생활안전, 치안은 기초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을 시범사업을 좀 도입해달라. 교육자치도 교육감만 덜렁 1명 뽑아놓으니 교육자치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볼 수가 없다. 교육장도 뽑아서 시장과 교육장이 지나가는 아이들을 친하게 생각하고 스킨십을 하고 반가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서부터 출발하려면 바로 이게 제도 혁신인데 그러한 자치 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자치제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태제도 갖고 계실 듯합니다. 네. 육사 재정분권이 지금 8대2잖아요. 네. 7대3이 아직 조금 미흡하다 그러더라고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미흡하죠.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이제 결국 그 제도 혁신에 대통령의 의지 아니고서는 우리나라 구조적으로 이것을 의제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 제가 느낀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염태영 최고위원을 우리가 만든 것도 운동으로 만든 겁니다. 현역 단체장이 시정이나 해야 되는데 한 당에 참여한 것도 자치분권과 균형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야당이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그들도 메가시티 얘기하면서 분권을 얘기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국민들이 바라는 분권의 개념은 살고 있는 주민의 복리 증진의 개념으로 본다면 중앙에서의 모든 기득권을 기초로 내려주는 시대가 됐다고 보는데 그런 개념이 너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희박한데
큰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져야 하고 그런 관점에서 가장 필요로 한 것이 여기 지방 일괄 이양법이 그 말인데요. 모든 간섭을 적게 하고 그 기초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리는 지방의 정부의 역할이 탄생이 필요하고 그 바탕 위에는 국세나 지방세의 재정 분권을 통해서 좀 개선이 필요한데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6대4의 재정 분권의 나라를 목소리를 내는 것인데 현대 8대2에서 한 발짝 된 겁니다. 7대3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기재부에서 7대3이 아니죠 아직. 네. 그리고 아직 도로 재정 분권을 하는 것이지 기초까지는 오지도 않았어요. 사실 도가 없어도 되는데 이분화되어 있잖아요.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이원화를 효율적으로 분권화하느냐도 앞으로 큰 의제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이제 삼선 제안으로 향후 행보는 어떻게? 저는 이재명 후보 열심히 도왔는데 네. 안 돼가지고 대학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 대학에. 예. 네. 조빈 교수로 단국대 출강하기로 했고요. 네. 강의하면서 네. 좀 다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교육의 네. 부분은 이제 교육감 나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싶진 그러니까. 않고요. 네. 교육감이 할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혼자 원맨쇼 전혀 할 게 없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왜 우리나라가 자치 교육의 나라로 그러니까 지역이 교육을 함께 책임지는 나라로 교육청과 시청, 교사가 함께 그런 분위기와 그런 제도 혁신을 하는데 일조를 하고 싶어요. 어쨌든 그러려면 좀 국회에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지금 이야기하신 분을 아마 거의 생견하게 듣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 그 교육 상임위도 대학만을 핸들링하는 대학 문제 시시콜콜한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다 기득권에 놀리고 교사들에 놀리고 이런 현실을 좀 너무 안타깝고요. 그 큰 틀에서 정말 어린 아이부터 대학생들까지의 총체적인 그 실제로 경쟁이 있는 교육을 만들기 위한 나라의 변화, 혁신, 제도 개선 이걸 국회에서 해줘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능들이 각각의 국회의원들이 목소리를 내주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